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계파 갈등 뇌관으로 지목되어 온 서울 중성동갑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인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의총은 2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 27명이 발언했습니다. 다수가 지도부 공천 관리를 성토했죠. 홍영표 의원은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해찬 전 대표도 만류했는데 이 대표가 임종석 실장 컷오프를 고집한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임종석의 선택 한번 예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성 기자님. 제가 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불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냐. 왜냐하면 불출마. 왜냐하면 당에서 송파갑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했던 중성동갑에서는 컷오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마는 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다는 거죠? 아니, 명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당의 규율상 여기는 이제 전현희 후보가 새로 오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떠나야 되는 거죠. 일단 당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구를 지금 선거가 D-43 정도 되는 건데요. 불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선택을 받아서 다른 동네로 가서 선거운동이라도 해본다? 이것도 좀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임종석에게 권유했던 송파갑에는 방금 민주당에서 조재희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네요. 자, 소재욱 변호사님은 임종석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결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는 당에 남았었는데 이재명 쿠데타,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을 도저히 대표직을 못 보겠다. 내가 당에서 투쟁을 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당이 남았어. 내부의 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당권을 노리니까 빨리 끌어내리는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서울 안 되니 지금 이게 호남 향후에나 호남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부터. 아니 우리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들 다 죽이네. 저 안동 사람이 우리 호남 사람 다 죽이네. 이런 게 호남 민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럴 때 임종석 실장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장흥이죠. 고향으로 가면 이게 무소속도 좋아요. 복귀한다면 되니까. 이낙연 당도 선택지지만 저는 무소속이 더 좋다 봐요. 이래서 이게 한번 붙어서 민주당이 복귀해서 이재명 축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고심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당에 남아서 투쟁하는 이게 조금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 봐요. 호남 출마 가능성보다는 당 잔류의 내부 투쟁.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임종석 전 실장은 따지고 보면은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정치적인 자존심이 상당히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한 바로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성동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동갑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명예라고 하죠. 자존심보다는. 근데 그 명예를 당에서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그 명예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국민들이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수도권 선거가 막 부응이 되고 아니면 나오면 망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 부분이 그냥 이게 임종석 전 실장이 향후에 당권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거론됐던 게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가만뒀었으면 이번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그렇게 갈등을 빚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올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공천 자체가 이게 뭐 정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은 임종석이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 서부 대변인 말씀에 한 50%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우선은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성동갑에서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임종석 그 전 실장이 가지는 정치적인 중량감이 민주당 내에서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전대협 의장으로서 이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이미 그 5년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안 좋은 전력이지만 그 당시 전대협이라는 그 어떤 그 정말 큰 대학생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동했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자 그리고 운동권의 수장으로서 저는 가지는 입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걸린 공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친명계와 친문계가 저는 내전이 아니라 일종의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도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에 성동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정치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이런 거예요. 제가 취재해보면 민주당 사람들 왜 임종석을 안 주는 거냐. 그러니까 한 달째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하고 털어버리지. 이걸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까지 만드느냐. 언론이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도배질을 하는데 그럼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그 운동권의 심판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입만 열면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586 운동권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임종석 실장인데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를 하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운동권 심판론이 사그라들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독재와 싸워서 대학생들이 전대협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독재에 항거해서 서울의 봄을 만들고 영화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팔 드라마를 통해서도 당시에 그 정치 환경이 어땠는지를 초등학생들도 다 확인을 하는 마당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거세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임종석의 정치적 자존심을 위해서 사실상 무력 시위를 시작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국민의힘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당선자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파가 생겨요. 성동갑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동 의뢰도 영향을 주고 중구 종로까지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서울 지역 판세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세가 생긴다. 운동권 청산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좀 젊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운동권의 대부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친문계의 운동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친문계를 말살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젠다가 운동권 청산이었는데 이 어젠다를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웃지 못할 그런 이런 농담이 돌 정도로 왜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건 이해찬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임종석 공천 주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양산회동에서 명문정당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껴안으면서 3명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도 또 노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당 원로들 보면 옛날에 그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이 국회의장들 3분, 그 외에도 이제 이강철, 권노갑 여러분들이 사천이라고 비판했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도 특별하게 임종석 실장 주라 했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 시켜가지고 경고했잖아. 사천 좋아요 눌러서.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그걸 누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다혜 씨나 누가 이게 눌렀다고 보급니다. 경고로. 근데 이렇게 가면요. 문 대통령이 한 번쯤 하산할 것 같아요. 한 번쯤 이게 발언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게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윤건영과 고민정이가 마지노로 들었거든요. 근데 둘이는 줬어요. 근데 좀 그래도 아직 이제 그 임종석 실장부터 친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타이밍을 봐서 좀 이게 그 이재명 대표한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말하면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야,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친명 위주로 할 줄 몰랐다. 이런 뉘앙스. 물밑에서는 그런 어떤 소통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갈등 폭발이라서 제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임종석 전 실장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묘력시를 하고 성동갑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그래도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어떤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차지하고 나서 당이 늘 공천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공천이 됐던 것입니다. 2016년도도 그래, 12년도도 그랬어요. 당내 비주류를 왜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냐면 그분들의 어떤 반발이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상대당에게 도움이 될까봐 그런 걸 고려해서 공천을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진모란 세력이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무능력하다, 물러나라, 사퇴해라 하면서 정말 당을 깨겠다고 분당까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 더러 십수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천 결과를 보면 그분들 다 공천을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달랬던 것이에요. 공천이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공천의 안전성을 위해서 공천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 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구도가 생길지라도 일단은 밀어붙여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봐서는 이게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신호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임종석 실장의 결정은 굉장히 장고대 악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운동권 청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하잖아요. 좀 어깃장이 나는 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바구리를 안 만들었어요. 이번 공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세대 교체다. 아니면 이기는 공천이다. 두 개의 바구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컷오프한 건 이건 세대 교체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경쟁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교체가 되고 뭐 말하는 노웅래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상대 후보가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바꾼 겁니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기준이 없이 가면서 합의를 발표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한 사람이 개입해서 운동권을 청산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왜 전현이냐, 왜 전현희 위원장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종로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성동갑으로 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밤에 뉴스를 보고 내가 성동갑으로 가는 걸 알았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 전현희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이때까지 어땠냐, 이런 것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가까운 사이면 무료별로 해줘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발언들과 연속적으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우호적인 발언만 하면 내가 공천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어린 그 안모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차은우 발언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발언인가, 이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변론에 참여하고 이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